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주를 제가 매도했습니다. 혹은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데 언제 다시 사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또 다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할 때, 자신만의 매매 원칙 그리고 기준 정도는 세워야 한다. 이게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매하는 방식도 종목에 따라서 전 굉장히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매매 원칙과 기준을 세웠겠죠. 각 종목마다 접근하는 기준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저항에서 매도, 최소 절반 매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매도의 원칙. 이건 저의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시 매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아요.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거는 정상적인 종목에 한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주 정상적인 종목. 그럼 종목 중에 비정상적인 것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급등주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급등주는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종목이다. 자, 상한가 제도가 지금 30%로 풀렸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단 하루 만에 30%가 변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가치가 하루 만에 30%가 변하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직접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바이오주들 있죠. 바이오주 임상 3상 통과 뭐 이런 경우면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면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신약 개발 기업 있죠. 바이오주라고 하지 말고 신약 개발 기업들이 임상 3상을 통과했어. 그러면은 기존에 단 한 개의 약품도 없다가 한 최소 9년에서 한 20년 정도 여기까지 매출이 없었는데 임상에서 3상 통과하고 이제 뭐 제품 허가까지 나오면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선반영되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선반영이 일부는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가치가 뭐 30%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100% 뭐 1000%도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신 가능성 있는 임상 3상 진행 중일 때까지 해당 종목이 1000%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로 노출로 밀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하루 만에 30% 변하나요? 제가 볼 때 이런 일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은 갤럭시 폴더블이 나왔다. 폴더블 폰이 나왔어요. 출시되면 30%가 변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30% 삼성전자가 이걸로 해서 30%의 매출 이익이 나올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급등주라는 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락하는 종목을 무조건 들고 가면 안 돼요. 심리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급등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심리에 바닥이 없다처럼 반대로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에 대한 기대 심리에도 끝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쳐볼게요. 저는 아직
화폐로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다고 쳐볼게요. 이걸 이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 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 무조건 뭐 떡상이라는 뭐 비속어긴 한데 떡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표현하십니다. 표현한다. 자, 하루에도 50% 100% 올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1,000원으로 사과 하나를 샀어요. 과일 가게에서 떡상이 나왔어요. 코인이. 오늘 내일 1,000원으로 사과 2개를 샀어요. 이거 화폐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1,000원에 샀으면 물가라는 게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일 1,000원으로 2개를 사?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기대 심리에 대해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발표했다. 기대 심리예요. 제가 그래서 테마나 이런 섹터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건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투기의 개념인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자신만의 원칙 기준을 세워야 된다. 내가 접근한 종목, 내가 현재 보유한 각 종목별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 종목이 있을 거고 투기의 개념으로 투기라는 거는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투기의 개념으로 접근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매매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종목들은 당연히 반도체주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설명드리겠죠.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경우에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좀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제가 원래 잔소리를 좀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무분별하게 남이 좋다니까 이거 좋겠지. 그렇게 해서는 평생 발전이 없어요. 조금 벌었다가 다시 잃는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 많죠. 나는 분명히 조금 이렇게 벌어서 계좌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보면은 결국에는 손실돼 있고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손실 보시는 모든 분들이 수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수익이 다 조금씩은 다 보세요. 일부라도 보세요. 수익을 많이 봤다가 꺾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일부라도 본단 말이야. 근데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삼성전자부터 한번 싹 돌아보겠습니다. 어디서 매도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는 매도 구간이 아니라고 봐요. 자, 46,500원 제가 제 기준에서는 여기가 일단 한 차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위쪽에다 설정하신 분들 있겠죠. 한 47,000원, 47,500원 설정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과거에 2월달 1월 말 2월에 요 구간 46,500원 돌파 시도가 계속 나오는데 실패를 해요.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실패하고 이때 한번 이게 설 연휴 지나자마자일 거예요.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장대 항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밀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또 이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하고 안착 시도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갭으로 떨어지면서 안착에 실패를 합니다. 갭하락으로 밀리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요 지지선을 갭하락으로 이탈하면은 원래는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밀려서 밑에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44,000원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전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이 내내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왔는데 또 46,500원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말씀드린 45,000원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 여기도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45,000원을 돌파하면 46,500원 요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 쉽게 갈 수 있다. 돌파 시도는 나올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할 것 같아요. 저는 매도 구간이 아니다. 이거는 버티기 구간 아닙니까? 46,500원을 돌파한 상황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처럼. 그럼 요 46,5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저는 보유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46,500원 부근이라면은 저는
지금 이 46,850원 이 구간에서는 그냥 매수가 가능한 것 같아요. 밀릴 때마다 조금씩 사면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저항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확인되면은 매수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와도 안 좋게 나와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안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어. 본인들도 발표를 했고. 그죠? 삼성전자 본인들도 발표했고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이 선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재료 노출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46,500원 이탈하면 저는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고점에서 매도한다 생각보다는. 삼성전자 이거 급등주 아니죠? 삼성전자를 급등주로 매매하시는 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급등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수급도 좋고 앞으로 그냥 담아놓으면은 꾸준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크게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바닥론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늦어도 3분기엔 바닥 나오겠지. 빠르면 2분기고 그쵸? 이거는 제 혼자 말씀드리는 게 저거 혼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원래 3분기 바닥설이 있었잖아요. 늦으면 4분기고. 근데 마이크론 감산 나오고 이제 인텔이랑 AMD랑 뭐 신규 CPU 출시하고 하면은 2분기에도 가능성 있고 3분기 정도에는 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 4분기 턴 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될 수밖에 없어요. CPU가 공급 부족이었다니까. CPU가 공급 부족이었는데 이거 CPU가 없는데 램만 계속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만 계속 사진 않는단 말이야. 얘는 메모리 쪽이 그래도 메인이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뭐 이런 쪽은 다 반도체주는. 근데 램만 사진 않는단 말이야. 중앙처리 장치 요 CPU를 판매해야 램이 하나든 두 개든 뭐 몇 개, 네 개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몇 개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공급이 부족이었다고 인텔에서. 근데 이제 신규 CPU를 출시하면서 재고 물량이 해소가 될 거란 말이죠. 재고 물량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세계 3위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이 감산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굳이 삼성전자를 앞으로 반도체 좋죠. 거기다가 얘는 조금 다르게 가전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가전사업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한동안 이제 최근에 뭐 중국발로 시작해가지고 스마트폰 쪽이 이제 조금 하향세였죠. 네, 스마트폰 이쪽이 이제 5G 폰 나오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흥미로운 사람들 이제 오늘부터 살 수 있죠. 흥미가 있는 분들은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5G 폰으로. 그렇죠? 5G 폰으로 교체를 한다. 거기다가 갤럭시 폴더블 폰 나오죠. 폴드가 나온다. 그러면은 폴더폰 기존에 아웃폴딩 폰만 봤는데 화웨이 아웃폴딩으로 봤는데 인폴딩으로 하니까 깔끔하네. 거기다가 접히는 부분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일그러지고 해서 좀 안 좋았었는데 거기에 굉장한 단점이 있었는데 인폴딩으로 하면서 얘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재생이 된대요. 접히는 부분이. 그런 특허를 갖고 있대 본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접었다 폈다 해도 우리 거는 재생이 되기 때문에 수명이 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기술이 좋은데? 사볼까?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게 가격이 비싸요. 조금 덜 팔아도 가격을 올리면은 매출은 나오겠죠? 기존에 100만원짜리 폰 파는 거랑 150만원짜리, 아니 250만원짜리 핸드폰 파는 거랑 다르잖아요. 100만원짜리 5개 팔 때 요건 2개만 팔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국면 두 가지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물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잘 팔려야 팔리는 거죠. 근데 5G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올해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몰아쳐서 판매가 되기 시작해서 하반기에 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나오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보통은 가을에 나오죠. 그러면 이 여세를 몰아서 반도체 저점, 폴더블 폰 나오고 5G 나오고 5G가 지금
지금 출시되는 것보다는 노트가 좀 더 안정적이겠죠. 심지어 노트가 프리미엄 폰이잖아요, 이쪽 삼성은. 그럼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도 히트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아직까진 제 생각이에요. 팔려야지 많이 팔리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5G에 관심 있는 사람들 초기에는 이거 불안정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 갖다가 주변에서 한 명 두 명 쓰다 보면 괜찮은데? 5G 생각보다 빠른데? 쓰니까 좋은데? 라는 얘기가 은근슬쩍 들릴 거란 말이에요. 얼리 어댑터들 사이에서. 그럼 나 노트 살래.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느릴 수는 있어요.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가면은 좋은데 느려도 할 말은 없잖아요. 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우리는 안 좋습니다로 미리 얘기를 했잖아. 근데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반도체는 바닥 가능성, 이제 5G에 대한 핸드폰, 스마트폰 교체 가능성, 그리고 이제 노트까지 이어지는 폴더블과 노트까지 이어지는 연속으로 땅땅땅 나오는 거잖아요. 4월에 그 사전 예약 받아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사전 예약 받아서 5월 달에 나온다? 폴드가? 그러면은 5월부터 해서 한 3, 4개월 폴드로 쭉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노트로 이어서 판매하고 하면은 스마트폰 쪽이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은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반도체도 바닥 짚고 올라오면은 하반기 늦어도 4분기에는 그래도 좀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년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주가를 땡겨다 쓰잖아요. 미래 가치를 땡겨다 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투자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외국인들 올해 수급 보시면은 1월부터 보여드릴게요. 딱 올해 1월 1일부터예요.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매수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개인들, 기관들 다 털렸어요. 외국인이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기존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한 거 되게 잘못한 거고 본인들 주가를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주가를 위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이 뭐 잘못됐고 이게 아닙니다. 주가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던 삼성전자를 지금 뭐 액면 분할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게 한다? 외국인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악성 레포트는 플러스 알파고 그건 알파가 된 거고, 외국인들이 조정을 받을 때 그냥 강하게 눌러버리죠. 개인 투자자들 많이 털어버리려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다 털어버리려고 눌렀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관이 같이 털린 거지. 그리고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싹 받아갔다. 거의 7천만 주 되죠. 거의 7천만 주 되죠.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건. 보시면 이 빨간 게 외국인인데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횡보하다가 조절하는 듯 하다가 이게 아마 마이크론 감산 딱 그때일 거예요. 감산 이후로 다시 올라오고 이번 달도 좀 사고 있죠. 보시면은 이번 달도 사고 있죠. 4월만 보여드려도 매수 중이잖아요. 벌써 800만 주. 이제 기관도 이제 급하게 다시 한번 이제 담고는 있는데 늦었죠, 늦기는. 근데 늦었다고 해도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률은 아니고 삼성전자가 급등주는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급등주였으면은 늦은 건데 좀 뒤늦게 들어와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수급이 저렇게 좋은데 뭐. 그래서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도 좋고 업황 개선된다고 하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고 하죠. 지금 반도체 쪽으로 보는 거니까 업황이 개선되고 플러스 알파로 스마트폰 쪽이 약세였는데 5G 개통 이거 상용화된 거 시작됐고, 제가 오전에도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보세요. 5G는 개통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폰이 5G에 엮여가지고 스마트폰까지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그냥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가 밀려봐야 45,000원이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46,850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짧게 46,500원 이탈하면은 매도, 아니면은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45,000원까지 가면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0% 매수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10% 매수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첫 초기 물량은 물론 자금이 크면은 더 적게 들어가요. 한 10%를 매수하는데도 한 100번 나눠서 매수할 수도 있어요. 자금이 크면.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요 45,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냥 여기서 1차 45,000원이면 2차 매수 요런 식으로 해서 대응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를 그냥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리고 46,500원 여기를 회복하면은 요건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른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했는데 46,500원 여기를 회복한다? 이 위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3차 매수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그러죠. 이탈한 부분을 회복할 때 매수하세요라고 HLB를 통틀어서 많이 말씀드렸죠. 83,000원 이탈했는데 뭐 요 부분은 회복할 때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중요 지지선을 이탈했다가 회복하면은 그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그게 저는 무릎 정도 된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원칙과 기준 말씀드리면서 제 개념을 말씀드리냐고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10종목에서 DNF까지 11종목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10종목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제일 시총 1위고 하니까 제일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종목을 중심으로 또 가전이랑 스마트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영상에서 10종목 다시 해드릴게요. 다음 종목 10종목은 SK하이닉스, DB하이텍, 실리콘웍스, 그리고 테스, 원익 IPS, 유니테스트, 테크윙, 그리고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DNF 이렇게까지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부를 기다려주세요.